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박창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우동균입니다. 예, 오늘 저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정원장과 밀담을 나눴던 그 식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심층 취재를 통해서 이곳을 알아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이 강남의 모처에 있는 한정식 집으로 저희가 찾아낸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정확한 위치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좀 잘 조사를 해서 이곳을 위치를 확인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홍철기 사회부장께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요. 5월 14일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했죠. 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그 정책을 총괄하는 곳인데요. 사실상 뭐 여론조사라든지 선거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이틀 지나서 16일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역시 양정철 하면은 삼철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의 최측근. 네. 그래서 뭐 이호철, 전해철, 양정철이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한 2년 동안 이렇게 제야를 돌면서 그죠? 네. 외곽을 돌면서 어떤 조직을 만들고 잘 스스로는 이제 스스로를 희생했다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네. 화려하게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 컴백을 했고요. 실제로 부원장이 5명인데 그 중에 3명이 현직 배지들입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부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지난 21일 국정원장 서훈을 네. 만났습니다. 그것도 민주연구원에서 본인이 부임한 이래 최초로 행사를 가졌거든요. 문재인 2년을 갖다가 평가하는 아주 큰 행사였는데 그거를 빠지고 이곳에서 국정원장을 만나서 비밀리에 만난 거죠. 네. 비밀리에 만나서 식사를 했고 네. 그 후에 한 언론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네. 참 이 언론 보도를 접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현직 국정원장과 그리고 집권 여당의 핵심 당직자 중에 한 명인 민주연구원장이 만나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하기보다 전례가 없었다.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것도 지금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아주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국정원법 9조 2항에 보면요. 국정원은 절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뭐 선거 기획이나 이런 자리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는 그 국정원의 국내 정보 부분을 다 폐지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4시간 동안이나 그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과 그리고 국정원장이 국내 정보도 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4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나눌까요? 특히 마지막 1시간, 그러니까 9시 40분부터 10시 45분까지는요 단 둘이서만 독대를 했다는 얘기를 이해운 그 정보위원장이 지금 국회 정보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독대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혹시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무엇이 궁금한가에 대해서 또 말을 하면 또 가짜 뉴스라고 또 치부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이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헉 하면은 뭐 국정원이 뭐 댓글 했니 뭐니 하면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서 안 된다 이런 맛을 정말 입에 모터를 달듯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래놓고 이 민주당에서 실세를 할 수 있는 이 양정철 씨와 지금 또 국정원장이 이렇게 식당에서 독대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 과연 많은 국민들께서 그냥 이거를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문제가 다분히 크다라고 밖에 생각할 길이 없거든요. 그리고요 지금 이후에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국정원장이 사실 경호원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경호원들 다 데리고 왔고 차도 한 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네네. 그리고 또 국정원장이 출발한 후에 양정철 원장은 또 택시비를 식당에서 대납해 준 것도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현재 국정원이나 그리고 민주연구원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면서 의혹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무슨 얘기를 했는지, 돈은 또 누가 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밝혀야 되는데 점점 모르쇠로 일관한 거 보니까 이들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지금 가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동을 하면서 예, 이동을 하면서 네.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가 어쨌든 간에 여기 위치한 곳이 그 논란이 된 그 한정식 근처 이제 앞이라고밖에, 지금 여기가 저희가 한정식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주 굉장히 크고요. 이 골목 자체는 그렇게 막 큰 골목은 아닙니다. 정말 샛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굉장히 조용하고 분위기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양정철 원장은 이 식당이 공개된 식당이라서 국정원장과 만약에 본인이 비밀 회동을 하려고 했으면은 뭐 이런 식당에서 만났겠느냐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식당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뭐 인터넷에 요즘에 보면 식당들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소개가 많이 되는데요. 이곳은 사실 거의 소개가 되지 않았고요. 네. 뭐 베일에 이렇게 쌓여 있는 식당입니다. 단지 그 메뉴는 하나로 88,000원이다. 요렇게만 알려져 있는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식당에 보면 이제 블로그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떠한 SNS에서도 홍보를 하지 않는 그런 곳이고, 거기에 가격은 2013년에 오픈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88,000원으로 동일한 걸 보면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 6년 동안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물가 상승률이나 최저임금 그렇죠. 인상이나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요식업이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88,000원이었던 식당이면은 사실 굉장히 고급 식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값이다. 그리고 국정원장이라던가 민주정책연구원장이라던가 이런 고위직들이 와서 먹는 곳인데 여전히 예전의 값을 유지하고 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좀 이상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조사를 해봤더니 이한구 전 총리께서 여기서 식사한 흔적이 이제 정치자금 사용 내역에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곳이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 곳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한구 전 총리가 이곳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내역이 있었다는 거는, 이곳은 그러면은 일반인에게는 많이 알려진 곳이 아니라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곳을 즐겨 찾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SNS에 홍보를 하지 않고, 그리고 가격도 외부적으로는 88,000원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양정철 원장이 그 택시를 탔던 그 지점 한번 가보실까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박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애초에 여기는 뭔가 일반인을 타겟으로 한다기보다는 좀 유력층들이 많이 좀 애용한 곳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끔 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예, 여기 지하 주차장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골목 자체는 한산합니다. 한산하고요. 여기가 강남에 위치한 곳인데 저희가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이 근처 사시는 분들은 또 여기가 여기였어? 라고 또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면은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 전신주 앞에서 택시를 타고 있고, 그곳에서 식당 관계자가 돈을 갖다가 지불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 정도 지점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네네. 양정철이라는 사람이요, 그냥 뭐 단순히 측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홍보 기획비서관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또 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홍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과 국정원이 만나고 또 기자가 만났다. 이것은 조합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지요. 그렇죠. 국정원이라는 것이 정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고, 또 여차저차 하면은 국민 여론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밀담을 나눴던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를 옮겨서 박창훈 정치부장이 심층 분석 보도하겠습니다.